최근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미장은 언제쯤 다시 제대로 올라갈까? 물론 기업 실적도 중요하고 차트도 중요하고 금리나 물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밑바닥에서 시장을 떠받치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입니다. 시장은 재료만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결국 돈이 들어와야 오릅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을 보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죠. 바로 RRP, TGA, 그리고 지급준비금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미국 증시의 유동성 삼형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시장의 기초 체력은 정말 살아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불안한 건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막내인 RRP, 영래포부터 보겠습니다. 영래포는 쉽게 말하면 연준이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는 장치입니다. 은행이나 MMF가 굴리지 않은 돈을 연준에 잠시 맡기면 연준이 이자를 주는 구조죠. 이걸 왜 하느냐?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을 때 그 돈을 잠깐 연준 금고에 묶어두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증시를 떠받친 힘 중 하나가 바로 이 RRP 잔고의 감소였다는 점입니다. 한때 RRP에는 무려 2조 5천억 달러가 쌓여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이 시장 밖 연준 금고 안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이 점점 줄어들었고 그만큼 시장으로 다시 흘러 들어왔습니다. 연준 금고에 잠겨있던 돈이 민간 금융시장으로 돌아왔으니 증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효과가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2026년 4월 13일 기준 RRP 잔고는 2억 달러 수준입니다. 예전에 2.5조 달러와 비교하면 사실상 거의 바닥입니다. 이 말은 곧 이제는 RRP에서 더 빠져나오면서 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공급해줄 여력이 거의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RRP 감소가 미장 상승의 숨은 연료였다면 지금은 그 연료통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RRP가 증시를 더 밀어주는 구간이 아니라 적어도 다시 늘어나지만 않아도 다행인 구간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둘째, TGA입니다. TGA는 미국 재무부 일반 계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주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하면 돈이 이 계좌로 들어오고 반대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면 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TGA가 줄어들면 시장 유동성은 늘어나고 TGA가 늘어나면 시장 유동성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정부 계좌에 돈이 쌓인다는 건 민간에서 돈이 빠져나가 정부 쪽으로 흡수된다는 뜻이고 반대로 정부가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 돈이 다시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하반기에는 재무부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TGA 잔고를 9천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건 곧 시중 자금이 정부 계좌로 빨려 들어갔다는 뜻이고 그만큼 시장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을 고점으로 이 흐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TGA 잔고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4월 8일 기준으로는 7,483억 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즉, 정부가 다시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시장으로 유동성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4월 15일 미국 소득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이 시기에는 대규모 세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TGA 잔고가 일시적으로 다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에 있던 돈이 다시 재무부 계좌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 유동성이 잠깐 위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월 중순 전후로 증시가 잠깐 주춤해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세금 시즌이 지나고 나면 정부는 다시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TGA는 다시 내려가면서 시장 유동성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TGA는 단기적으로는 세금 이슈 때문에 흔들릴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다시 시장에 돈을 풀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첫째, 지급준비금을 보겠습니다. 지급준비금은 은행들이 연준에 맡겨두는 현금성 자금입니다. 이 돈은 금융 시스템의 완충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는 잘 티가 안 나지만 이게 너무 줄어들기 시작하면 시스템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그 위험성을 시장이 뼈저리게 확인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SVB 사태입니다. 양적 긴축이 계속되면서 은행 시스템 내 유동성이 빠듯해졌고 지급준비금이 빠르게 줄어들자 결국 금융 시스템에 스트레스가 현실로 터져나왔습니다. 연준도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연준은 사실상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양적 긴축을 멈추고 새로운 방식의 유동성 관리 카드, 즉 RMP를 꺼내든 겁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2026년 1월부터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단기 국채를 매입하겠다. 표현만 다를 뿐 시장 입장에서 보면 연준이 다시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이런 조치를 했느냐? 지급준비금이 더 내려가 3조 달러 밑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연준은 금융 시스템의 바닥이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방어막을 친 셈입니다. 그 결과 지급준비금은 다시 3.1조 달러 수준을 회복하며 일단 안정권으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하나의 회복이 아닙니다. 시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기초 유동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준이 직접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큽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RRP는 이제 거의 바닥입니다. 예전처럼 줄어들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TGA는 4월 세금 납부라는 단기 변수는 있지만 그 구간만 지나면 정부 지출 확대와 함께 다시 시장 유동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급준비금은 연준의 RMP 조치 덕분에 3.1조 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시스템 리스크 방어선이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즉, 유동성 삼형제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RRP는 더 이상 도와줄 힘이 없고 TGA는 단기 흔들림 뒤 다시 우호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고 지급준비금은 이미 연준이 직접 방어에 들어갔다. 이 말은 곧 시장 유동성의 최악 구간은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전히 변수는 많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연준 관련 정치적 잡음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음과 별개로 시장의 기초 체력인 유동성 흐름만 놓고 보면 이미 바닥을 확인하고 조금씩 회복적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정부 지출이 본격화되면서 TGA가 더 내려가고 연준의 단기채 매입이 계속되면서 지급준비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바로 그 흐름입니다. 이 두 축이 맞물리기 시작하면 변동성 속에서도 시장을 아래에서 밀어올리는 힘은 점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의 뉴스에 흔들리기보다 돈이 실제로 어디서 빠지고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 유동성의 방향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증시는 결국 이야기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기회는 결코 5월 1일 이후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보다 빠른 경제 시황과 무료 종목 분석을 받고 싶다면 채널 설명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세요.